자, 1번 문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A, B, C, D는 지금 연결어나 수식어와 관련된 어휘들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부터 마침표까지 먼저 확인을 해봤을 때 뒤에는 누가 등장해 있나요? 전치사구가 등장을 했죠. 전치사구를 연결하고자 한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시간이나 또는 조건의 접속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 조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뒤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분사라고 하는 타동사의 ing, 목적어 짝꿍 또는 타동사의 pp의 수식어 짝꿍, 구조인 분사 구문. 그 다음 무엇도 가능하다?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구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면서 중복되는 누구와 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다.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에 on duty, 근무 중이라고 하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보시면 어떤 접속사를 답으로 골라야 한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을 답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보기들의 품사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while은 뭘 나타내는? 시간 중에서도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during은 시간을 나타내기는 하나 전치사, after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되고요. 그 다음 still은 시간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부사를 나타내게 되죠. 심지어 still은요, 동사를 수식해 준다. 동사를 수식해 준다는 건 누구 근처에 있겠습니까? 동사 근처에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동사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still은 역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D번 제거시키고 그 다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명사, 그러니 제거를 시키죠. 그러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느냐 시간 후를 나타내느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on duty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근무 중. 그럼 근무 중 다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while 동시 동작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치사 구가요 under라든지 또는 on으로 같이 쓰이는 경우는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진행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under construction이면 무슨 뜻이 되고 공사 중, under negotiation 협상 중, 뭐 예를 들면 on duty 그러면 근무 중, on sale, 뭐 세일 중, 판매 중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저희는 어휘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어휘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be entitled to 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자격이 있는 애 의미로 쓰이게 되세요. 이때는 be entitled to 전치사도 되고 to 부정사도 됩니다. 네, 똑같은 뜻인데 be eligible 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for 명사이거나 to 부정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할 자격 있는 거니까 했어요, 할 거예요. 할 거 언제를 나타냅니까? 미래를 나타내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는 건 똑같지만 entitled는 전치사 누가? to가 등장하고 eligible은 for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BLE로 끝나는 애들은 주로 목적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전치사 for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responsible 다음에도 주로 for가 쓰이게 되고 available 다음에도 이용 목적인 for가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to 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체가 목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뒤에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뒤를 보고 가운데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 시험에 대비해서 어떤 어휘들도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A, B, C, D의 공통점은 전부 다 품사가 자동사인데요. 뒤에는 누가 등장해 있습니까? 형용사.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라는 건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몇 형식? 2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형식 동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딱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be, 그 다음 become, 그 다음 remain, 그 다음 seem, 그 다음 stay까지 이 녀석들이 바로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무엇을 가지고 온다?
보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어 자리 가장 일반적인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녀석들이 형용사, 분사, 명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미래 상태를 나타내주고자 할 땐 to 부정사, 그 다음 진행 상태를 나타내주고자 할 때 전치사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봤던 on duty 이런 녀석 있죠? 얘네들이 어디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동사 뒤에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ou are on duty.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은 근무 중입니다. 라는 뜻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임을 타겟 삼아서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5가지 두고 be, become, remain, seem, stay 이 녀석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 형식이라는 건 바로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 자동사의 한 종류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수동이 불가능하죠. 그 말은 be, 이 형식 자동사의 PP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사를 만들 때도 1, 2형식 자동사들은 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P형 수동형 분사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들 가지고 분사를 만들면 staying, remaining, becoming 이런 식으로만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가 등장했을 때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번에 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역시나 무엇과 관련된 녀석입니까? to 부정사니까 동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럼 수식어인 about 잘라주시면 목적어에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concern. concern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문제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걱정이었다면 감정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문제점, 걱정거리, 즉 문제점 problem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confuse라는 녀석은 타동사로 감정을 나타냅니다. 무슨 의미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러면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이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 즉 감정을 당하는 목적어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concern이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hesitate은 타동사가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저하다, 망설이다의 뜻이 됩니다. 그럼 문제점을 망설여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esitate의 출제 포인트는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건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위치된다라는 게 이 동사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deteriorate은 악화되다라는 뜻인데 악화가 된다라는 건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와 관련된 무슨 동사다? 자동사로 쓰이게 되고요. alleviate은 타 동사인데요. 얘는 완화시키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reduce하고 동의어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인다라고 할 때도 reduce stress라고 해도 되고 alleviate stress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결국 뭐의 한 종류예요? 걱정 또는 문제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뭐한다? 완화시킨다라는 바로 alleviate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얘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is. is의 동사형이 바로 is로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되는데 is는 동사로도 출제가 되지만 명사로도 출제가 된다라는 걸 같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명사형으로도 출제된 게 있었으니까 꼭 한 번씩 is라는 단어 짧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시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합니다. 4번은 A, B, C, D가 공통점이 전부 다 뭐다? 전치사. 근데 이 자리에 전치사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다 완전합니다. 그럼 이 빈칸은 누구의 자리? 부사. 없어도 되는 녀석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사는 누굴 수식하겠어요? 숫자를 수식하겠죠. 그게 바로 30를 수식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중에 전치사이면서 동시에 뭐도 가능한 녀석이 있다? 부사. 그게 바로 abou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녀석이 바로 뭐와 뭐가 다 되는 녀석? 부사와 그 다음 전치사가 다 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녀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bout이나 그 다음 around라는 녀석, 그 다음 over 또는
above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under나 below 이 녀석들이 품사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근데 부사임을 확인해 주는 건 바로 이 단어들 뒤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 숫자.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가 이어지겠고 전치사라는 건 뒤에 누구와 함께? 명사와 함께 나오는데 전치사라면 명사랑 묶어서 수식어가 되는 거고 부사로 쓰였다면 혼자 수식어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out이나 around가 부사로 쓰일 때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또는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 전치사일 때는 관하여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over나 above는 부사일 때 이상 그 다음 전치사로 쓰이면 위에 그 다음 under나 below는 미만 그러면 장소의 아래에 라는 전치사로 쓰이게 돼요. 의미도 다르게 쓰이겠지만 뒤에 숫자가 나오면 얘들이 뭐로 쓰인 거다? 부사로 쓰인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기가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 구조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빈칸부터 쭉 끌고 가는데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컴마가 없죠. 컴마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부터 저 끝까지는 전부 누구 자리라는 얘기입니까? 주어의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어 자리에 지금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접속사가 아닌 것은 it, there. 얘들은 접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it은 대명사, there는 부사. 그러면 두 개의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주어 자리니까 무슨 절로 쓰이게 됩니까? 명사절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명사절 접속사인 that은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구조로 등장을 해야 하고요. what은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빈칸 뒤에 문장 구조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동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완전해 보이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동명사. 그렇다면 얘도 동사의 특징이 있겠죠. 그럼 타동사의 ing니까 뒤에 누가 필요? 목적어.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what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도를 파악하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엔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부사 ly가 있으니까 일단 안 되겠죠.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빈칸 앞에는 over. 전치사 뒤니까 누구의 자리? 명사의 자리. 근데 그 명사의 자리에 이미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한정사인 소유격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수식어들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죠. 그럼 100% 누구밖에 못 쓴다? 동명사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동명사는 타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니까 뒤에 이 녀석을 뭐로 취하면 됩니까? 목적어로 취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치사와 한정사 사이에 빈칸이 나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답을 한다? 동명사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은 7번 넘어가기 전에 어휘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자, 106번에 accus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accuse,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of라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뭐를 누구누구의 탓이나 덕으로 돌리다 라는, 비난하다. 다시 죄송합니다. 뭐뭇의 이유로 비난하다 또는 고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탓, 덕으로 돌린다는 건 attribut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to가 쓰이는데요. 이때는 뭐뭐를 누구누구의 탓이나 덕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ccuse와 attribute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영어에서 tribute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전달이에요. 그래서 contribute, 헌신하고 기여하는 건 내가 거기에 달려들겠다는 얘기고 distribute가 뭐예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트리뷰시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전달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큐즈 같은 경우에 뭘 물어보는 문제로도 많이 등장? 전치사 of. a tree. 트리뷰트면 전부 다 전달이니까 전치사 누가 나온다? to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문제는 3초 문제 중에 하나죠. 누가 있습니까? since. since라는 것 자체가 품사가 몇 개? 3개. 부사, 전치사, 접속사. 네, 주의하셔야 될 거 뭐일 때만 뜻이 2개예요. 접속사일 때만 시점도 되고 뭐도 됩니까? 원인으로도 쓰이게 되죠. 근데 이 녀석이 부사나 전치사일 때는 뜻이 뭐밖에 없어요? 시점의 뜻으로 뭐뭐 이래로 라는 의미밖에 없죠. 이래로 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를 나타낸다? 과거부터 현재를 나타냅니다.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를 나타내주는 게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걸 바로 고를 수 있는 건 since가 지금은 뭐로 쓰였습니까? 주어 동사가 없죠. 그렇다면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우리는 바로 시점상 현재 완료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since라는 녀석도 출제 빈도가 높은데 올해는 아직 출제 비율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예상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8번은 일단 첫 번째 보기가 전부 다 PP죠. 거기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인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전부 다 삼형식 타동사가 됩니다. 타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 목적어. 어그리먼트는 무슨 뜻이에요? 합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form은 무슨 뜻? 형성하다, 만들다. 그 다음 establish는 설립하다. 설립을 한다는 건 기관이나 단체가 되겠고요. reach는 도달하다. 그 다음 raise는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의라는 건 뭐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도달 또는 성취해야 되는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reach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참고로 reach는 도달하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지만 뭐로도 쓰인다? 자동사. 그래서 reach for의 형태로 방향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목적지와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economic downturn 이라는 명사만 있죠. 그럼 일단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해지는 구조죠. because는 접속사, due to 전치사, despite 전치사, although 접속사가 됩니다. because하고 due to는 무엇을 나타내고 원인, despite과 although는 반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전치사니까 due to냐, despite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딱히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해석할 때는 누구 위주로 확인을 한다? 동사.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랬지만 이랬다라는 결국 결과적인 건 동사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운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바로 침체예요. 경기 침체.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이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인 반전이냐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건 딱히 뜻이 없죠. 그 뒤에 투부정사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come, steady income이니까 꾸준한 수입이 있대요. 꾸준한 수입이 있다라는 건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처럼 느껴지죠? 여기를 보면 그렇죠.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이쪽을 봐야죠, 이쪽을. that 안쪽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that 안쪽에 대한 수식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주절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declining income이니까 뭐 한 겁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즉 수입이 감소한 거예요. 뭐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감소한 수입을 상쇄할 수 있는 렌트비라는 뜻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절의 동사를 보는 게 아니라 that 안쪽에 동사를 확인을 해주셔야 이 부분과 의미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누구? offset declining income 이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0번 어디에서 잘라주시면 되나요? to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C번 이렇게 골라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return은 자타동사가 다 되거든요. 왜? return 돌아오다면 오고 가는 거니까 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동하고도 관련이 있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 request가 됩니다. request는 무슨 뜻이죠? 요청의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타동사의 뜻이 네 가지 무엇과 관련됐을 때 주장, 제안, 요구, 추천과 관련이 됐을 때는 꼭 해야 될 거예요? 안 해도 될 거예요? 꼭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엔 누가 생략되어 있다? should. 그러니 반드시 동사 무엇으로 써준다? 원형으로 써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장 구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어요? 뒤에 동사 원형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동사의 뜻이 네 가지 뭐하고 관련돼 있다? 주장, 제안, 요구, 추천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역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많이 등장해주는 녀석이 바로 be예요, be. 우리가 비동사의 원형을 쓸 일이 별로 없죠. 조동사가 나오지 않는 한, 투부정사의 to가 나오지 않는 한 비동사의 be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be라는 녀석이 보인다라는 건 여기에 나온 타동사의 뜻이 네 가지 뭐라고요? 주장, 제안, 요구, 추천의 동사들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형용사 중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또는 뭐 필요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의무를 가지게 되는 형용사라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요, 저희가 11번 문항을 보도록 할 텐데, A, B, C, D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부사들입니다. creatively는 부사로 무슨 뜻? 창의적으로. dramatically는 극적으로. empathetically는 공감하여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overtly는요, 완전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grow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자, 동사인데도 이 부분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 자동사. 그렇다면 이 grow는 성장, 즉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증가합니까? 극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한번 정리해보면 부사의 뜻이요. 급격히, 극적으로, 약간, 그 다음 상당히 라는 뜻이 등장을 한다면 뒤따르는 또는 앞에 나오는 동사의 뜻이 대부분 무엇이다? 증가나 감소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컬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사들을 보고 이러한 뜻의 부사를 골라주실 수도 있고 이 부사를 보고 반대로 동사의 뜻을 찾아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약간이란 뜻의 slightly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려운 녀석들은 아니니까 이러한 의미 네 가지 뭐라고요? 급격히, 극적으로, 약간, 상당히는 누굴 강조한다? 증가, 감소. 아, 하나 더 있어요. 매우. 근데 매우 중에서도요. 뭐 very, to, so 이런 애들이 아니라 딱 하나 greatly. greatly라는 녀석이 매우라는 뜻으로 증가, 감소를 강조해 줄 수 있어요. 뭐 very나 이런 녀석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2번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equipment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셀 수 없는 집합 또는 총칭 명사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few, a few, many는 무조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복수. 그렇기 때문에 little이 들어가야 되죠.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량 형용사 대표적인 세 가지는 little, much, less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셀 수 없는 거 앞에 쓰는 애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토익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들, 즉 집합이나 총칭을 나타내는 녀석들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바로 대표적인 게 정보라는 뜻의 information, 충고나 조언이란 뜻의 advice, 그 다음 연구란 뜻의 research, 그 다음 장비란 뜻의 equipment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퍼니처 이런 건 할 필요 없겠죠.
퍼니처나 우편물, 메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문제의 타깃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일반적인 문장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가지 누가 있다고요? Information, Advice, Research, Equipment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돈과 관련된 거 딱 한두 개만 더하면 money 이 녀석, 그 다음 merchandise 상품, 그 다음 수익이라는 뜻의 revenue 이 녀석들도 뭐 할 수 없는 녀석들 중에 하나다. 셀 수 없는 명사, 집합명사, 총칙명사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 같은 경우에 13번 유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3번 빈칸 앞에 누가 등장했나요? must라고 하는 조 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일단 안 되는 건요. C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anytime, 그 다음 they visit 주어 동사가 쭉 나와 있죠. 그럼 anytime이라는 것도 시간의 부사. 그럼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르겠으면 능동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where가 뭔데? 입다인데 언제든지를 입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 수식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BPP에 B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anytime 뒤에는 when이 생략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들은 무엇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en, where, why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선행사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4번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면 14번 형용사 어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uitable은 무슨 뜻인가요? 적절한, 적합한. 그 다음 damage는 손상을 입은. 그 다음 inappropriate은 부적절한. A번의 반대말이죠. permit은 허가를 받은. 자, 그럼 허가를 받는 건 사람 또는 사물.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뭔가요? attire 무슨 뜻입니까? 의복이에요. 옷. 알겠죠? 좀 차려입는 옷을 우리가 attir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or 뒤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목적의 전치사 등장을 했죠. 심지어 short visit 짧은 무엇에도 방문에도 부적절한 무엇을 의복.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6는 누구와 누구를 앞, 뒤 문장을 확인을 해 주셔야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대다수의 케미컬이라는 게 화학 제품이죠. Used in our production process. 우리의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화학 제품들은 잠재적으로 harmful, 해롭고요. Should not be allowed come into contact with the skin. 어디에 못하도록? 피부에 닿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목적으로 company has determined standard business attire. 무엇을 했다라고 해요? 아주 기준을 잡는 비즈니스 attire, 이 비즈니스 상황의 의복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short visit to production area, 어디에? 아주 짧은 방문에, 어디? 이 생산 지역의 짧은 방문에조차도 부적절한 의복, 적절한 의복.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적절한에 A번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답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A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떤 옷?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suitable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번의 반대말인 누가 있어요? appropriate 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15번이 문장 넣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15번 문장 뒤에 뭐가 등장해 있습니까? these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 있습니다. these라는 건 앞문장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These are available in various sizes in the factory office. 그 공장 사무실에 아주 다양한 사이즈로 이용 가능합니다. 뭐가요?
옷들이 되겠죠. 그 옷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shoes and tie are now mandatory. 뭐라고 해요? 수트, 정장하고 넥타이가 필수, 의무래요. 맞아요? 공장인데 정장 입을 일이 없겠죠. Casual clothing may be on Friday. 금요일마다 캐주얼하게 입읍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공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컴퍼니 로고가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상관이 없죠. Full body jumpsuit are now required. Full body jumpsuit. 점프수트이 뭐예요? 우리 지퍼로 해가지고 통째로 왜 메카닉들이 많이 입는 거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필수입니다. 그러니 이 점프수트가 다양한 사이즈로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D번이 바로 정답이 돼요. 이 부분이 다 표시가 밀려서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저희가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자, 16번 같은 경우엔 A, B, C, D 쭉 확인을 해보셨을 때 일단 첫 번째 regarding은 전치사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전치사 to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답이 되고 싶었다면 pertaining to 이랬다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구랑 똑같아요? regarding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pertaining이 들어간 자리였다면 쓸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는 regarding 다음에는 to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들을 확인해 볼 건데요. 관련 있다라고 하는 relating은 바로 누구랑 같이 쓰게 되느냐? to랑 같이 쓰고요. associate, 연합을 한다라는 association, 혼자예요? 같이예요? 같이. 그래서 with가 나오게 되고요. 처리하고 다루는 것도 처리 대상이 with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뒤에 나온 전치사 누구하고의 조합, to하고의 조합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질문은 질문인데 뭐하고 관련된 질문? 이 정책과 관련된 질문. 그래서 요 빈칸부터 to를 한 빈칸으로 만들었으면 누가 답이 될 수 있었다고요? regarding도 답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만 없었으면? to만 없었다면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to 때문에 B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그대로 맞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나와 있는 파트 7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의 종류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메모. 메모라는 글은 누가 누구에게? 회사가 보내는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누구한테 보내더라? 직원이나 지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써주게 되는 게 바로 메모라는 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목적을 잡아주실 때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하는 게 메모라는 글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 밑을 쭉 보니까 뭐가 뚫려 있어요? 빈칸이 뚫려 있죠. 빈칸이 뚫려 있다라는 걸 보는 순간 무슨 문제? 문장 넣기 유형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럼 주제 목적 찾기 전에 제시 문장부터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제와 목적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의 종류 보고 주제 목적 찾잖아요. 근데 글 안에 1, 2, 3, 4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있다면 뭐부터? 제시 문장부터 해석해서 자주 까먹으시는 분이면 옆에다 한글로 간단히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까먹지 않고 문맥에 맞춰서 이 녀석들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 넣기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해석뿐만 아니라 뭐다? 지시어, 연결어, 시제, 즉 파트 6나 파트 7이나 문장 넣기 유형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시어라고 하면 뭐겠어요? 정관사, 더나 또는 대명사. 그 다음 연결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접속, 부사를 나타내게 되고요. 시제는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거나 또는 순서대로 써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문장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파트 6든 7이든 문장 넣기 유형을 하실 땐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뭐를요? 지시어, 연결어, 시제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문장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죠. The surface will waterproof and a fence will set up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surface니까 뭐예요? 표면. 표면이 waterproof. 무슨 뜻? 방수 처리가 될 것이고 fence, 울타리가 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the surface라고 하니까 표면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간단히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 표면은 뭐하고 방수 처리될 것이고 그 다음 무엇도 펜스 즉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옆에다 간단히 써두시면 눈에 계속 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집을 만나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한국어가 계속 걸리면 얘를 까먹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제목이 뭡니까? 직원들한테 보내는 건데 renovation, 뭔가 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parking lot, 어디?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lease be aware that Culpeper parking lot will be unavailable from May 15th through May 20th as it undergoes improvement 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컬페퍼 주차장을 이용을 못한다라고 하죠. 뭐 할 거기 때문에? 개선, 즉 레노베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보니까 the schedule date, 바로 뭐가 등장했어요? 일정이 나왔죠. 그쵸? 그 다음 employees, 그 두 번째는 뭐 나왔어요? 직원들은 use public transportation, talk with manag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대안책이죠. 여기 뭘 쓰지 못하니까 주차장을 못 쓰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대안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공사 내용이 안 나왔죠. 그 공사 내용이 안 나왔다라는 건 공사 내용이 바로 제시 문장이죠. 그러니 1번에 들어가야겠죠. 할 건데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일정이 어디까지 가고 그래서 뭘 해라 라고 하는 바로 문제에 대한 제기가 이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디에 파킹 랏의 서피스 표면을 방수 처리할 곳이고 그 다음 펜스는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러니 어로 써준 거예요. 없던 펜스를 뭐한다? 설치한다 라는 뜻이 되니까 1번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메모의 기본적인 주제 목적은 뭡니까? 주차장 표면과 울타리 설치로 인해서 뭐하지 못한다?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변경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1번으로 넘어가 봤을 때 자, what can employees discuss with their manager? 매니저하고 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제 목적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 읽다 말았죠? 자, 보시면 the possibility of working at home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래요. 집에서 일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해 보라고 합니다. 즉 주차장 때문에 차를 못 쓰고 또는 대중교통 쓰는 것도 힘든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해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게 바로 뭡니까? working remotely, 떨어져서 뭐 하는 거? 일하는 거. 이게 working at home인 거죠. 회사로부터 떨어진 거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remotely 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은 새로운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대문자로 두고 Oak Grove Parking Lot.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파킹랏은 어디예요? 컬페퍼 파킹랏이죠. 근데 Oak Grove Parking Lot은 우리가 읽은 초반부에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단어를 바꿔쓰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Oak Grove Parking Lot 어디에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 쪽에 등장을 해 있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가 Alternative Parking Lot 뭐라고 해요? 대안 주차장.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못 쓰는 대신에 대안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그땐 any expenses 뭐 하게 된다? 돈이 발생하겠죠. 회사 주차장 못 쓰니까 원래 제휴 주차장 못 쓰니까 딴 데 쓰면서 돈이 발생하는데 그건 나중에 뭐 해주겠대요? 다 돈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이 공사는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15일에 시작해서 20일에 끝나고 언제 재오픈을 합니까? 21일에 재오픈을 하죠. 그럼 이 대안 주차장인 오크로브 파킹랏은 언제까지 대안으로 쓸 수 있어요? 20일까지 쓰게 되는 거죠. 2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주차장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왔을 땐 이 수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It requires fee to use. 사용하는데 뭐가 든다? 돈이 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신 이거 나중에 뭐 해주겠다고요?
그렇죠. 환급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맞는 얘기. 그다음 이게 최근에 확장하는지 모르죠. 그다음 21일은 뭐예요? 재오픈하는 거죠. 뭐가? 컬페퍼 파킹랏이. 그렇다고 이 파킹랏이 문을 닫는다는 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컬페퍼 오피스하고 파프롬 멀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익스펜스 사용료가 든다라는 얘기에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체크됐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글을 다뤘지만 일단 문장 넣기 유형, 그 다음 주제 목적이 일부러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따지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실 때 문장 넣기 유형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일단 파트 7에서 뭐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간단하게 적으세요. 자꾸 까먹으니까 한글로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놓으시고 읽으시면서 계속 매칭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 해석뿐만 아니라 세 가지 무엇에 주의하자? 지시어, 연결어, 시제에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